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남의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최근에 여러 곳에서 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니 예전 영상을 다시 들어도 늘 새롭다는 분도 계시고 43회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로 외롭고 적막한 마음이 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옛날 직장에서 받았던 상장이나 상패를 바라보면 마치 아득한 과거가 떠오르고 30 즈음에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 그립기도 하다는 속내를 털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맞춤법에 대해 꼼꼼히 짚어주셔서 뜻밖의 라기보다 뜻밖의 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감정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니 저 역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년이 되면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급격히 달라지면서 외로움을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보냈던 시절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되돌릴 수 없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자주 연락이 끊기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날들을 고독 속에서 흘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뜻밖의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주 소소하고 따뜻한 방법들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지나온 발자취를 한 장씩 천천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과거를 너무 그리워한다 싶어도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았던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힘들었던 기억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거쳐온 자신을 인정하고 그 시절의 나를 응원하며 지금의 나를 다독여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상장과 상패를 받았던 순간, 따뜻한 동료들이 있었던 순간, 때론 가슴 아팠던 순간도 모두 나를 이루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지나온 삶을 기록처럼 정리해보면서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정리해둔 기억들을 노트에 적거나 사진으로 모아놓으시면 내 인생의 귀한 자산이 됩니다. 기억 속에서 잊혔던 자잘한 일상들도 재발견하게 되면 내 삶의 의미가 훨씬 다채로워진다는 점을 경험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사소한 취미를 한 가지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아주 작은 반려식물을 키워보셔도 되고 집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산책을 해보셔도 됩니다. 예전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분야에 발을 들여놓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거창하게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감각을 깨운다는 가벼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예전에 음악을 즐겨 들으셨다면 다시금 플레이어를 꺼내서 좋아했던 노래들을 들어보십시오. 춤을 배우거나 악기를 다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시도만으로도 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자라납니다. 셋, 함께할 사람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된 뒤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 맺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옛날 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해도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면 뜻밖의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이 있고 또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취미 모임이 있습니다. 굳이 강습이나 수업이 아니더라도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이나 시낭독 모임 같은 데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소규모로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알아보실 수도 있지요.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 잠시라도 통화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도 어렵고 옛 인연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국 작은 노력과 의지가 서로를 연결해준다고 믿습니다. 넷,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이 지닌 재능이나 경험을 살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보람을 안겨줍니다. 긴 시간 일해오면서 쌓으신 기술이나 노하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글쓰기에 소질이 있으시다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회계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비영리 단체에서 서류 작업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매주 정해진 요일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가벼운 청소나 식사 준비를 함께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다 보면 내 외로움을 달래는 동시에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외로움 대신 뿌듯함으로 가슴이 채워질 겁니다. 5. 나만의 특별한 기록을 만들어 보시길 제안합니다. 기록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책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도 쉽지요. 음성 메모를 남긴다거나 사진과 글을 간단히 정리하는 디지털 앨범을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혹은 아예 손글씨로 일기장에 적어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글로 혹은 소리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혹은 과거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는 식으로 기록을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 자체가 인생의 멋진 작품이 됩니다. 기록은 결국 내 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년에 외로움이 엄습할 때 그 외로움을 피하기보다는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의 영광과 그리움을 계속 품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맞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는 거지요. 만약 회사에서 받았던 상패와 상장을 보며 허탈해하셨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추억하는 동시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 차례가 아닐까 합니다. 상장 대신에 내 스스로에게 선물할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거지요. 꽃 한 송이라도 직접 키워서 피어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현실에서 겪는 외로움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제가 드린 이 5가지 방법이 작은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환히 트이도록 만드는 거지요. 실제로 어느 분 말씀처럼 오랜 시간 일하고 퇴직한 뒤 마치 사막처럼 적막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사막에도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노력이 참 소중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자꾸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친구가 떠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한 통으로도 제법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처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막상 그 문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외로움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노년의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이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바쁘게 살다 보니 외로움을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때도 외로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느라 느낄 새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살아온 날이 꽤 길어졌고 남은 나를 새롭게 꾸려야 하는 시점이기에 외로움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로움을 제대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찾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문득 옛 일들이 그리워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내 주변을 다시 둘러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나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치고 무기력한 기분이 찾아온다면 제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가끔은 부정적인 기억에만 사로잡혀서 더욱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사랑받았던 순간들, 내가 고마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분명히 몇 번이고 그런 순간들은 있었을 겁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전에 나와 대면하는 용기, 오늘의 나를 새롭게 만드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는 용기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4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고 혼자가 된다는 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젊은 시절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나온 과거를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새로운 취미나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내 경험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통해 내 목소리를 남기는 것, 이 5가지는 한꺼번에 도전하기보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를 하다 보면 다른 하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서서히 생활의 변화에 싹이 틉니다. 어떤 분께서는 퇴직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막연히 동네에 봉사센터를 찾아갔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내 안의 외로움도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무료했던 차에 자잘한 일상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짧게 메모를 붙이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적어나가다 보니 그게 어느덧 작은 기록이 되어 본인 스스로도 참 대견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의욕을 떠올리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도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소한 감정이라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표현할 대상이 없고 점점 만남을 꺼리게 되면 결국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오늘 전해드린 5가지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시지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을 혼자 천천히 산책해보는 것도 훌륭한 출발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바쁜 사람들을 지켜보며 예전의 나를 떠올릴 수도 있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내리고 그 순간의 생각을 짧게 메모하거나 음성으로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일상의 풍경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시작하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통해 큰 위안을 얻기도 하지요. 반드시 정형화된 방법만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밖의 기쁨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라고 말이지요. 젊을 때는 시간을 쫓아가느라 놓치던 것들을 이제는 더 여유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창조적인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빈자리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만남으로 채워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방법 외에도 분명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못다 전한 방법들 중에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비결도 있겠지요. 혹시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이미 실천 중이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럿이 함께 할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노년은 빈약하고 적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어쩌면 또 다른 인생의 전성기가 숨겨져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역시 매일 여러분의 사연을 접하며 저마다의 빛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상패가 빛나던 시절도 소중하지만 그 빛이 사라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 다른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 영상이 다시 들어도 새롭다는 말씀처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면 너무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결국 시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소속감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우울해지는 분도, 혹은 주변에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모두 함께 이 시간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건정맨이 늘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5가지 방법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 5가지 중 하나를 꺼내들어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이 꽤나 풍성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기가 더없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혹시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무언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와 다른 길을 걸어보기, 뜨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지나온 삶을 회상해보기, 새로운 사람과 짧게 안부를 나눠보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봉사나 기여 활동을 찾아보기, 그리고 내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겨보기. 이 중 하나라도 해보시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외로운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 또 다른 희망을 피어올리는 시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